자, 218 페이지. 오늘은 파동의 두 번째 시간. 저 시간에 되게 이상한 거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혹시 봤니? 영상 봤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어서 와라. 그죠? 저 시간에 되게 이상한 거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파동에 나오는 기본 단어들이랑 파동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 이런 것들 많이 설명드렸어요. 그런 녀석들이 한꺼번에 합쳐져야 시험 문제 하는 걸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꽤나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파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단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날 동안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네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봐. 잘 봐. 요것만 하시는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상식이거든요. 여기에 공기가 있대요. 여기 물이 있대. 됐지? 여기서 빛을 쏠 거야, 이렇게. 됐니? 이거 상식입니다. 첫 번째요. 빛이 이렇게 오던 길 그대로 이렇게 간다. 1번. 아니야. 이렇게 꺾여. 2번. 아니야. 아래로 꺾여. 3번. 1번, 2번, 3번. 자, 어느 쪽으로 꺾일까요? 이거 상식이에요. 또 물어볼까? 물어보지 말까? 자, 빛을 쐈어. 그러면 첫 번째 1번, 2번, 3번 어느 쪽으로 꺾일까요? 되셨나요? 오늘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단어는 굴절이라는 단어인데, 굴절의 법칙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야. 자연계에서 일어나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니네 잘 봐. 굴절은 왜 일어나는 거냐? 굴절은 공기와 물처럼 매질의 종류가 달라요. 됐나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굴절이 일어나려면 매질의 종류가 일단 달라야 돼. 됐죠? 두 번째, 빛을 쏴서 공기로 올 때와 물을 지나갈 때는 매질의 종류가 달라서 파동의 속력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매질과 매질의 경계면에서 진로의 방향이 꺾이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요. 굴절은 꺾이는 현상인데 왜 꺾이냐? 매질의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전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진공, 기체, 액체, 고체,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졌죠. 이 속력의 차이 때문에 꺾이는 현상이에요. 이걸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치? 전 시간에 뭐까지 했냐면 온도에 의해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낮에는 위로 꺾이고요. 밤에는 아래로 꺾여요. 그것도 굴절이에요. 속력의 차이가 나면 꺾여요. 어디서 꺾인다고? 매질과 매질의 경계면에서 꺾여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는 딱 하나. 야, 매질의 종류가 일단 다르지. 속력 차이가 난다? 어디서 빠르고 어디서 느리겠니? 물어보겠죠, 당연히. 두 번째, 꺾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꺾이겠니?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 두 가지가 굴절의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내용은 딱 하나예요. 공기에서 물로 가든가, 물에서 공기로 가든가. 매질 종류는 두 종류가 다르면 방향은 위에서 내려오든가, 아래에서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굴절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왜? 경우의 수가 딱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됐나요? 그런데 이걸 매우 어려워해요. 이유는 뭐냐면 공식을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식을 외우면 그걸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공식 없애는 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얘들도 지금 파동을 배우면 2학년의 기말고사에서 시험 볼 거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1년 뒤에 시험을 볼 거예요. 빨라도 1년 뒤에 시험을 볼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까지 이걸 머릿속에 갖고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그렇다면 하나는 꼭 머릿속에 넣어갑시다. 됐나요? 불점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속력의 차이가 나서 꺾이는데 도대체 어디서 빠르고 어디서 느리니? 그걸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어느 방향으로 꺾일까요? 됐나요? 이 두 개만 명심하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잘 봐. 내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드는 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땅바닥이 있어. 그지? 여기에 바닷물이 있어. 됐니? 어때요? 매질의 종류가 다른 거 맞죠? 됐어요? 질문. 땅에서 뛰는 게 빠르니 바닷속에서 뛰는 게 빠르니? 땅에서 뛰는 게 빠르죠. 바다에서 뛰면 되게 느리잖아요. 이해됐어요? 됐어? 땅에서 빨라요. 바다에서 느려요. 여기까지 됐니? 해볼게. 여기에 사람이 바닷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야. 됐니? 여기에 구조대원이 있어요. 자, 질문이에요. 빠질 거지. 구해야 되지. 빨리 가야 되지. 어떻게 가? 첫 번째, 여기서부터 얘를 보고 대각선으로 뛰어가기. 됐니? 두 번째, 빨리 간 다음에 조금 가기. 세 번째, 조금 간 다음에 많이 가기. 됐어요? 자, 1번, 2번, 3번. 어떻게 가면 좋겠니? 이해됐어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말이야, 최단거리로 가야 되니? 아니면 가장 빨리 가야 되니? 빨리 가야 되죠. 그래, 얘를 구할 수 있죠. 그럼 빨리 가려면 일단 직선으로 가면 안 되죠. 됐니? 그래서 꺾이는 굴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꺾일 굴절이 나타날 때 어떻게 가는 거야? 빠른 데서 멀리 가고 느린 데서 조금 가는 게 좋아? 빠른 데서 조금 가고 느린 데서 멀리 가는 게 좋아? 어떻게 구하는 게 좋아? 얘가 좋죠. 이해되니? 빠른 데서 멀리 가고요. 느린 데서 조금 가야 얘를 구할 수 있죠. 이게 최단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빛은 말이야, 여기 쐈죠? 어떻게 도착한다고? 최단시간 만에 도착하는 방법을 택해요. 되니? 그러면 얘 빠른 데서 많이 가고 느린 데서 천천히 가면 되죠. 됐어요? 요게 굴절이에요. 다시 공기에서 물로 가면 이렇게 꺾여요. 보셨나요? 공기에서 물로 가면 이렇게 꺾여요. 한 번만 더. 이거 하다 보면 되게 당연하지 않냐? 당연하지 않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가 물이래, 여기가 공기래. 여기서 빛을 쏠 거야. 됐지? 그러면 첫 번째는 직진이에요. 이건 굴절이 안 일어나는 거지. 매질이 다르면 반드시 굴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직선으로 가는 건 무조건 X.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면 돼? 물에서 조금 가고 공기에서 많이 가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왔으면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됐나요? 자, 잘 봐. 공기에서 이렇게 오고 물에서 이렇게 왔지. 얘를 전체를 이렇게 뒤집으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 돼요. 공기에서 이렇게 오면 물에서는 이쪽으로 꺾이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넣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느린
쪽으로 꺾여요. 다시 굴절은 느린 쪽으로 꺾여요. 무슨 말? 빨라 느린 쪽으로 꺾여요. 됐어요? 느려 느린 쪽으로 꺾여요. 됐니? 이쪽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머릿속에 이 두 가지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자, 다시 공기, 물, 축 1번, 2번, 3번, 1, 2, 3 몇 번? 그럼 이걸 보자마자 3번 동그라미 한번 치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 할 수 있겠니? 진짜? 한 번만 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 여기서 쏘면 어떻게 될까요? 느린 쪽으로 꺾여요. 느린 쪽으로 꺾여요. 됐어요?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 됐죠? 이걸 경계면이라고 그래요. 됐니? 항상 경계면에 수직으로 내린 선을 그려요. 다시 경계면에 수직으로 된 선을 그리면 이걸 법선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파동 에너지에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단어들이 중요해요. 다시요. 경계면에 수직으로 내린 선을 법선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한 번만 해볼게. 공기에서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꺾인다고? 물 쪽을 향해서 꺾인다. 물 쪽을 향해서 꺾인다고.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완성이 돼야 돼요. 딱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죠?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든가,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든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두 종류만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헷갈린대. 왜? 공식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해볼게요. 잘 봐. 항상 언제나 법선을 기준으로 잽니다. 다시 법선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죠. 얘는 이 아래에 있는 애는 법선을 기준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죠. 들어가는 빛을 입사한 빛이란데요. 꺾인 빛을 굴절한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선을 기준으로 떨어진 각을 입사한 각이라 그래요. 법선에서 떨어져서 잰 각을 굴절각이라 그래요. 되니? 그럼 공기에서 물로 가면 입사각이 큰 거야? 굴절각이 큰 거야? 입사각.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됐어? 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요. 이제 다 끝났어. 두 가지만 비교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요. 두 번째. 여기는 공기, 여기는 물. 요거 정리할 거거든요. 얘는 위에가 물, 아래가 공기. 됐죠? 경계면에 수직으로 내린 선을 법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경계면에 수직으로 내린 선을 법선이라고 한다 그랬지. 됐나요? 둘 중에 뭐가 쉬워? 얘가 쉽죠? 그래서 얘를 먼저 가장 많이,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헷갈리는 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잘 봐. 갔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이만큼이 입사각이죠. 입사각, 영어로 I라고 써요. 입사잖아요. 입사. 됐나요? 그래서 I를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꺾인다고? 물 쪽을 향해서 꺾이죠. 법선을 기준으로 잰 각을 굴절각이라고 해요.
굴절각, 그래서 R 쓰는 거예요. 됐나요? 입사각은 I, 굴절각은 R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럼 공기에서 물로 가면 입사각이 큰 거야? 굴절각이 큰 거야? 입사각이 커요? 여기까지 됐나요? 한 번만 더요. 그럼 물에서 공기로 가면 어떻게 되겠니? 물에서 공기로 가면 이렇게 꺾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게 입사각이고요. 이만큼 떨어진 게 굴절각이죠.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파동의 굴절은 이 딱 두 종류예요. 자,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어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커. 어디서 어디로 간 거라고? 공기에서 물로. 그래서 다시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아. 어디서 어디로 간 거라고? 물에서 공기로. 이해됐나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됐나요? 그럼 한 번만 더. 공기에서 빛은 빨라요. 물에서 느려요.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입사각이 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입사각이 커요. 되니? 느린 데서 빠른 쪽으로 가면 굴절각이 커요. 됐나요? 요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빠른 매질을 소한 매질이라 그래요. 이거 학교에서 알려주면 일제시대 사람이야. 할아버지들이야. 됐나요? 느린 매질을 밀한 매질이라 그래요. 됐지? 소한 매질, 밀한 매질은 없어졌거든요, 단어가. 수능용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 니네들은 빠른 매질, 느린 매질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빠른 매질, 느린 매질. 괜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만 더요. 이거 암기. 암기. 밀한 매질 안 나온다 그랬지, 시험에. 그지? 그럼 시험용 문장은 뭐야? 느린 매질이 굴절률이 커요. 뭔지는 모르지만 굴절률이 뭔지는 모르지만 굴절률이 커요. 다시요. 느린 매질이 굴절률이 커요. 다시 느린 매질이 굴절률이 커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요.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고 빠삭하게. 되니 이쪽에다 정리할까요? 이쯤 쓰면 되나? 굴절. 매질의 종류가 달라서 그래서 매질의 종류 때문에 속력의 차이가 난다 그랬죠. 속력의 차이가 나니까 굴절하는 거예요. 되니? 자, 굴절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도대체 어떻게 굴절하니? 그럼 굴절의 종류는 딱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딱 두 종류. 딱 두 종류.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경계면 법선, 됐어요? 자, 첫 번째 빛을 쏠 겁니다. 여기서 빛을 쏘면 자, 입사했죠. 되니?
그럼 법선에서 잰각 입사각 I. 그럼 공개에서 물러가면 입사각이 크니 굴절각이 크니 이렇게 되어오죠. 얘가 굴절. 그러면 얘는 굴절각 R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거 정리돼요? 한 번만 써볼게요. 자, 공기에서 물러가면 어디서 빠르다고? 속력은 빨라요? 느려요? 여기까지 정리돼요? 두 번째, 각을 비교해볼까요? 입사각이 크니 굴절각이 크니? 그러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입사각이 크죠. 그러니 자, 전 시간에 배웠었던 단어 기억나요?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기분의 1을 진동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를 파장에다가 곱하기 진동수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되니? 그런데 이 진동수라는 애는 한 번 결정나면 중간에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는 어느 곳에나 다 똑같아요. 매질에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뭐까지 설명했냐면 진동수는 높낮이의 개념인데 옆방에서 틀은 노래가 이쪽으로 넘어올 때 높낮이가 변하진 않는다 그랬어요. 소리가 작게 들리긴 하지만 높낮이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됐어요? 진동수는 한 번 결정되면 중간에 변하지 않아요. 이 녀석은 언제나 변함 없습니다.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 공기와 물에 속력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진동수 때문이니? 아니죠. 파장 때문인 거죠. 됐어요? 그럼 파장이 길면 속력이 빠르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에 한 줄을 더 쓰는 거예요. 뭐라고? 이 속력과 같은 단어를 뭐로? 파장으로. 파장이 길었었는데 짧아져요. 되셨나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외우는 거예요. 요거 외우세요. 굴절률이라는 애가 있는데 선생님 굴절률이 뭔가요? 그냥 외우세요. 굴절률이 뭐라고? 빠르면 굴절률은 작아요. 느리면 굴절률은 커요. 자, 이렇게 외우세요. 느리면 굴절률이 커요. 되니? 물에서, 공기에서 물러가면, 이 그림이야. 입사각이 커.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갔지. 파장은 긴 데서 짧은 데로 갔지. 굴절률은 작아, 커. 느린 곳이 굴절률이 커요. 이거 암기 하나 해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니까 얘를 외우세요. 얘를 외우세요. 왜? 나머지는
반대거든요. 반대되는 거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경계면이 있었어. 법선을 그렸어. 그럼 경계면은 됐고요. 얘가 법선이 되겠죠. 이번에는 위에가 물, 아래가 공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꺾인다고? 얘는 입사를 시키면 입사. 그럼 꺾일 때 반대로 꺾이겠죠. 물절. 그럼 입사각이 큰 거야? 굴절각이 큰 거야? 입사각은 법선에서 떨어진 각. 굴절각도 법선에서 떨어진 각. 자, 이번에는 굴절각이 크죠. 됐나요? 니네는 이 상황을 보고 나머지를 맞추는 거거든요. 아, 이 상황을 봤더니 얘는 물에서 공기 쪽으로 간 거구나. 얘는 물에서 공기 쪽으로 간 거구나. 그죠? 속력은 느린 데서 빠른 쪽으로 갔구나. 됐니?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구나. 파장은 짧았었는데 길어졌구나. 굴절률은 컸는데 작아졌구나. 어때요? 두 개가 완전 반대죠. 그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쉬운 거 합니다. 굴절이에요. 됐나요? 자, 해볼까요? 법선이래요. 1번, 2번. 자, 질문이요. 어디서 빠르니? 그걸 툭 하고 내뱉어야 돼요. 됐나요? 어디서 빠르니? 1번이요. 됐어? 굴절률은 누가 크니? 2번이요. 됐어? 파장은 누가 기니? 1번이요. 됐어? 그게 모든 시험 문제예요. 빠르니? 각은 누가 크니? 파장은 누가 기니? 굴절률은 누가 크니?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경계면이래요. 법선이래요. 1번, 2번. 자, 질문이요. 누가 빨라? 툭! 어디서 빨라? 몇 번? 지금 몇 번? 1번. 파장은 누가 길어? 얘가 빨라. 파장은 누가 길어? 얘가 길어. 굴절률은 누가 커? 얘가 커. 됐나요? 맞아요? 맞아? 잘 봐. 으드드드드드드드드 돌리면 법선이 여기 오지. 경계면이 여기로 가지. 그럼 얘를 뜨드드드드 돌리면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뜨드드드드 돌리면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돌려볼까? 얘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법선이 되고 여기가 경계면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으드드드 돌리면 여기서 온 거 맞지? 1사분면이 2사분면으로 간 거 맞죠? 그럼 얘는 4사분면으로 가겠네? 4사분면으로 왔지. 자, 1번, 2번. 어떤 거랑 똑같아? 첫 번째 거랑 똑같죠? 또 다 틀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옆쪽으로 나오면 시험지를 돌려서 시험을 보세요. 왜? 얘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난이도는 뭐야? 이 얘를 이렇게 기울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면 법선이고 경계면 쉽잖아요. 그죠? 빠른 데서 느린 데로 온 거 맞잖아. 그런데 얘를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걸로 줘요. 됐니? 그럼 여기가 경계면이고 여기가 법선이면 역시 입사가 굴절 같은 게 입사가 큰 거 맞죠? 첫 번째 거야. 됐어? 법선을 기준으로 재는 각. 법선을 기준으로 재는 각.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때? 난이도는 뭐야? 각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쉬워. 왜? 딱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례로, 두 개 자례로. 헷갈리면 끝나. 내 얘기잖아. 하나만 하라고. 됐나요? 나머지는 반대로 씁니다. 해볼게. 진짜로 해볼게. 그게 두 번째예요. 될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굴절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굴절의 법칙. 그렇죠? 굴절의 법칙. 다른 말로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굴절을 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굴절각은 R이라고 써요. 사인의 비율은 사인 B라고 합니다. 다시요.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B는 일정해요.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B는 일정합니다. 굴절의 법칙이에요.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B는 일정해요. 다시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B는 일정합니다. 이거 정의를 외워주면 시험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B는 일정해요.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R분의 사인 I 값은 항상 일정해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사인 R분의 사인 I는 항상 일정해요. 잘 보세요. 공식 외우지 말라고 했어. 왜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 이걸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R을 안에다 써야 되는지 위에다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되게 헷갈리거든요.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B는 일정해요. 라고 써놓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틀리지 않게 해줄게. 잘 따라오세요. 한 번만 해볼게요. 무슨 뜻인지 잘 봐. 사인은 알죠? 그죠? 사인 뭔지 알지? 자, 한 번 해볼게요. EX. 요걸 예제로 통째로 적어주세요. 자, 경계면이 있었어. 여기에 매질 1번이 있고요. 여기는 매질 2번이 있대요. 됐지? 여기에 법선을 그릴 거야. 이렇게 하면 얘 법선이 되겠죠. 되셨나요? 이제 단어 설명은 끝났으니까 자, 쏴볼게.
썼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입사각이죠. 법선을 기준으로 재는 각. 되니? 자, 두 번째 꺾였어. 여기가 R이래요. 되니? 자, 그럼 질문 툭 던질게 얘기해보세요. 매질 1번, 매질 2번. 어디서 빠르니? 툭! 1번. 매질 1, 매질 2. 어디서 파장이 기니? 1번. 됐어요? 그럼 굴절률은 1번과 2번 중에 누가 크니? 2번.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쓰면 돼요. 됐나요? 그걸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툭 나오면 굴절은 끝이에요. 다시 매질 1번과 매질 2번 중에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어. 입사각이 크죠? 그러면 빠른 데서 느린 대로, 파장이 긴 데서 짧은 대로, 굴절률은 작은 데서 큰 대로.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그럼 계산형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잘 봐. 여기가 45도야 입사각이. 굴절각은 30도래요. 됐나요? 그럼 굴절의 법칙에 사인 B는 얼마니? 됐나요? 그럼 사인 R분의 사인 I는 얼마니?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내 표시법을 잘 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잘 봐. 경계면의 선을 연장해서 그려요. 다시 경계면을 연장해서 그려요. 됐어요? 그러면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위쪽이 지금 입사각 맞지?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사인을. 됐어? 그러면 안 헷갈린다고. 경계면을 기준으로 얘 굴절각 맞죠? 그러면 경계면 아래쪽에다 사인 R 쓰는 거 맞지? 되니? 자, 사인 값 45도 얼마니? 사인 45도는 얼마야? 그럼 사인 30도는 얼마니? 그래서 45도는 2분의 루트 2 되겠죠. 그치? 사인 30도는 2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래서 그럼 이 값은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1분의 루트 2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어때요? 경계면을 길게 늘었으면 I 있는 데다 I 쓰고 R 있는 데다 R 쓰면 돼요. 됐니? 어렵지 않지? 그지? 어렵지 않지? 그럼 입사각이 큰 거야? 굴절각이 큰 거야? 입사각이 크죠? 그럼 사인 45도가 크니? 사인 30도가 크니? 사인 45도가 크죠? 얘는 분자값이 커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퀄을 치면 매질 1번에서의 속력이 빨라요. 매질 2번에서의 속력이 느려요. 얘가 지금 빨라요. 얘가 지금 느려요. 그럼 얘네들의 속도 차이가 얼마큼 나야 돼? 이만큼 나야 돼. 됐니? 한 번만 더. 그럼 파장은 누가 기니? 파장은 누가 기니? 빠른 애가 파장이 길어요. 그죠? 느린 애가 파장이 짧아요. 그럼 파장 1번과 파장 2번의 차이는 얼마여야 돼? 비율은 요런 비율이어야 돼. 몇 배 기니? 루트 2배요. 몇 배 빠르니? 루트 2배요. 되셨어요? 왜? 이 값은 이 두 내실 사이에는 변함이 없는 값이니까. 됐니?
한 번만 더요. 경계면에서 계속 선을 그려서 입사각이니까 사인 I, 불절각이니까 사인 R. 그럼 얘 매질 1번이니까 V1, 파장 1번이니까 람다 1. 얘는 매질 2번이니까 V2, 파장 2번이니까 람다 2. 됐어요? 그래서 이 각도로 계산을 해봤더니 1대 루트 2의 비율이 나왔지. 그럼 속력의 비율도 1대 루트 2. 파장의 비율도 1대 루트 2. 여기까지 있어요? 됐어? 그럼 1번이 빨라요? 1번이 파장이 길어요? 여기까지 되니? 이게 왜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자, 마지막 한 단어 남았어. 빨간이. 불전율은 누가 크다고? 2번이 크죠. 그지? 1번이 작지. 그럼 작은 애와 큰 애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1대 루트 2. 여기가 됐어요? 그럼 2번의 불전율이 크지. 얼만큼 커? 루트 2만큼 커요. 그래서 얘는 불전율이 2번이 커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어려워요. 다시요. 그렇다면 불전율은 1번이 작아요. 그럼 불전율은 2번 매질이 커요. 얘가 커요. 얘가 작아요. 이거 왜 뒤집어지는지 알겠어요? 불전율은 느린 매질이 크니까. 되니? 자, 해볼게요. 요 느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 느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게 여기 책에 나오는 공식을 다 없애줄 거야. 재미? 해봅시다. 자,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EX. 쉬운 거 한번 쭉. 여기 매질 1, 매질 2. 됐죠? 여기다가 법선을 그릴 거예요. 법선 맞지? 됐나요? 자, 해봅시다. 얘는 특수각밖에 못 줘요. 입사각은 60도. 됐니? 불절각은 30도. 됐죠? 그래서 자, 그러면 사인 B는 얼마니? 쭉 그려서 I 있는 데다 사인 I 되니? R 있는 데다 사인 R. 됐죠? 그럼 사인 I는 사인 60도, 사인 R은 사인 30도. 됐지? 그럼 얘가 2분의 1이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죠. 됐어요? 그럼 약분 치면 1분의 루트 3의 값을 갖겠지. 요 값은 항상 같은 값을 갖는 거 맞죠? 되니? 그럼 얘는 V1이 커, V2가 커? V1 위에다 쓰고 V2 밑에다 쓰는 거 맞죠? 얘는 람다 2가 크니 람다 1이 크니 람다 1 여기다 쓰고 람다 2 여기다 쓰는 거 맞지? 됐나요? 불전율 어떻게 쓴다고? 반대로 뒤집어서 쓴다고. 어때? 이거 연습해주면 많이 안 헷갈리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매질 2번을 지나갈 때 속력이 10m/s래. 그럼 매질 1번을 지나갈 때 A의 속력은 얼마였던 거야? 빨라야 되죠. 몇 배 빨라야 된다고? 루트 3배요.
됐나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속력은 지금 10루트 3m/s였었던 거죠. 이해됐니? 한 번만 더. 얘가 지나와서의 속력이 파장이 2m래요. 그럼 매질 1번을 통과할 때 파장은 얼마였던 거야? 루트 300 해야 되는 거 맞지? 됐니? 그럼 1번의 굴절률은 얼마야? 매질 1의 굴절률은 얼마야? 그럼 이 숫자를 그냥 쓰는 거예요. 1이요. 매질 2번의 굴절률은 얼마야? 루트 3이요. 이렇게요. 여기서 이게 1번과 2번이 뒤집어지는 거 알겠니? 느린 매질이 굴절률이 커요.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원래는 막 외우는 거예요. 원래는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 오늘 집에 갈 때 꼭 머릿속에 넣으세요. 느린 매질이 굴절률이 커요. 느린 매질이 굴절률이 커요. 그래서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이만큼 할 수 있을래나? 할 수 있을래나?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이건 정리가 됐으면 잠깐 지워요. 자, 그럼 저기 것과 굴절의 법칙을 합쳐볼게요. 니네 합치는 시험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와서 여기에다 법선을 이렇게 내렸어. 매질 1번이고요. 매질 2번이고요. 여기가 법선이죠. 자, 난이도 있게 한번 볼게요. 난이도 있게. 그래서 자, 어디가 빨라? 어디가 빨라? 1번이 빨라? 2번이 빨라?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얘랑 똑같죠? 그지? 그래서 그럼 얘 보자마자 느려요? 빨라요? 되니? 얘 짧아요? 얘 길어요? 그래서 얘 커요? 얘 작아요? 되니? 이게 한 단어예요. 파동 에너지는 이 한 단어가 이 세 개의 단어가 하나처럼 움직여요. 달라질 수 없어요. 예외가 없어. 그래서 쉬운 거예요. 느려, 짧아, 커가 같은 단어예요. 됐네? 그럼 물어보는 게 뭐야? 속력은 누가 빠르니? 느려요. 그럼 파장은 누가 기니? 얘가 길어요. 얘 짧으니까. 그 굴절률은 누가 크니? 얘 커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단어예요. 이 세 개의 단어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단어예요. 이걸 공식으로 만들었을 뿐이야. 됐니? 그럼 줘볼게요. 이번에는 여기가 이만큼이 I가 되고 이만큼이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얘가 45도, 얘는 60도 이렇게 주면 각도가 벌어진 거 맞지? 그러면요, 경계면을 길게 늘려서 아래에다가 사인 60도, 위에다가 사인 45도를 넣으면 굴절의 법칙. 됐어요?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얘는 2분의 루트 2지.
그럼 얘 굴절의 차이 비율은 얼마야? 아래쪽에 루트 3, 위쪽에 루트 2배가 돼야 되죠. 됐나요? 얘는 루트 2와 루트 3배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쓴다고? 쭉 이퀄 그려서 위에가 매질 1이니까 V1, 아래가 매질 2니까 V2, 위에가 람다 1이니까 람다 1, 아래가 매질 2니까 람다 2. 됐나요? 그럼 얘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얘는 굴절률 2번, 얘는 굴절률 1번. 어때? 굴절률만 뒤집어진 거 맞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 비율은 1번과 2번의 속력의 비, 1번과 2번의 파장의 비, 1번과 2번의 굴절률의 비는 똑같아야 돼요. 되니? 그러면 여기가 10 루트 2 m/s 라면 아래로 지나갈 때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 루트 3 m/s가 되는 거죠. 되니? 얼마인지 알겠어? 그럼 위에가 루트 2m의 파장을 가진다면 아래는 몇 미터? 루트 3m의 파장을 갖는다고. 그럼 1번의 굴절률은 얼마여야 된다고? 매질 1번의 굴절률은 루트 3이어야 된다고. 매질 2번의 굴절률은 얼마여야 된다고? 루트 2여야 된다고. 어때요? 그 칸에다가 다 루트 2 쓰고 그 칸에다 다 루트 3을 쓰면 되지. 이 시험을 어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이 값은 항상 일정하대요. 그럼 sin i가 커지면 sin r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커지면 얘가 커져야 일정해지는 거 맞지? sin 값은 각도가 클수록 크니까 90도가 최대죠. 그래서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 각도 증가해요. 됐나요? 그런데 굴절률이 어떻다고? 비율은 딱 똑같죠. 굴절률이 똑같다는 말도 잘 들어보세요. 이 굴절률이 똑같다는 게 뭐냐면 매질 1번과 매질 2번 사이의 굴절률의 비율이 요렇게 오면 요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i의 비율과 요 r의 비율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공기와 물 사이에는 딱 요 각도로만 꺾여요. 됐네? 그래서 요 각도가 변하지 않아요. 다시 공기와 물이라면 입사각의 사인 B와 굴절각의 사인 B는 비율이 같아요. 일정해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 막대기는 항상 요 상태로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입사각이 커진단 말이 뭐야? 얘가 아래로 내려오면 입사각이 커지겠죠. 그럼 막대기가 항상 똑같은 각도로 구부러져 있으니까 얘가 내려오면 얘는 올라가야 되지 않니? 이해됐어? 여기를 이렇게 빨간 애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여야 꺾인 각도가 똑같겠죠. 보셨나요? 그럼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굴절각도 따라 증가하지 않겠니? 왜? 막대기의 꺾인 비율은 똑같으니까. 됐니?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60, 30의 매질 1이라면 이 비율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도 따라 증가하죠. 왜? 이렇게 꺾인 비율이 똑같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저렇게 휘어져 있는 짝대기 철사를 그대로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지 않겠죠. 됐어요?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도 증가해요.
그럼 45도였는데 60도로 증가하면 30도였는데 몇 도로 커지겠니? 그걸 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특수각을 3개밖에 모르잖아요. 45, 30, 60. 3개밖에 모르죠. 그러니 변한 내용을 값으로 구하는 시험제는 낼 수 없어요. 됐나요?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이렇게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막대기가 있으면 증가하면 이렇게 되겠죠. 감소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아예 통째로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외워줍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긴 애를 아예 통째로 숫자를 넣어서 이 두 가지를 쓰는 방법만 익히면 생각보다 되게 안 헷갈릴 수 있어요. 괜히 여기 경제면에서 이렇게 직접 쓴 거 내 거예요. 그래서 자, 안 틀리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정의를 외우면 안 틀릴 수 있어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 굴절율은 n 이렇게 쓰는데 요것도 잘 보세요. 잘 봐. 요걸 뭐라고 하냐면 매질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율이라고 써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율이라고 써요. 그리고 다시 매질 1번에 대한 매질 2번의 굴절율은 얼마니? 그래서 요걸 순서대로 씁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율은 얼마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1에 대한 2의 굴절율은 얼마니? 그래서 그럼 n 2, 1 이렇게 쓰면 이거 무슨 뜻이야? 2에 대한 1의 굴절율이라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자, 질문 한번 내볼까? 한국말을 외우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뭐뭐에 대한 이렇게 써있지, 그치? 과학에 뭐뭐에 대한 이렇게 써있으면 얘가 분모값이에요. 뭐뭐에 대한 이렇게 써있으면 이거 분모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써볼까요?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율이 무슨 뜻이야? 1에 대한 2의 굴절율이 이렇게 쓰는 거죠. 괜히 어때? 1에 대한이니까 1이 분모값으로 내려가는 거겠지. 2가 분자값인 거 맞죠? 됐나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굴절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상황도 되게 많습니다. 괜히 책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223페이지 9번입니다. 자, 얘를 보자마자 일단 맞추세요. 9번 223페이지 9번 보여? 자, 이런 시험제들이 니네가 해야 되는 시험제거든요. 모의고사도 이딴 식으로 출제돼요. 잘 봐. 보자마자 입사각이 크니 굴절각이 크니? 입사각이 크죠. 그럼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 그럼 얘를 보자마자
아, 첫 번째 거구나.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됐나요? 아, 첫 번째 거구나. 그럼 1번이 빨라, 2번이 빨라? 1번이요. 되니? 그럼 파장은 1번이 길어, 2번이 길어? 1번이요. 그럼 불전율은 누가 커야 된다고? 2번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게 다예요. 그럼 값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경계면에다가 밑줄 쭉. 됐니? 그럼 sin i는 45도, sin r은 30도. 됐어? 그럼 위에다가 sin 45도를 이렇게 넣고요. 아래에다가 sin 30도를 넣는 거 맞지?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1, 1분의 루트 2의 비율을 갖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럼 뭘 보라고? N1과 N2, V1과 V2 보세요. V1, V2는 몇 대면? 루트 2대 1이요. 람다 1과 람다 2는 몇 대면? 루트 2대 1이요. 그럼 N1과 N2는 몇 대면? 1대 루트 2이요. 보여? 위에 값이 전부 다 루트 2 값이 나와야 되고 아래 값이 전부 다 1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니? 됐어요?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10번이요. 한번 풀어볼까요? 아, 이것도 사실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아요. 항상 언제나.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습니다. 됐죠? 시험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유리죠, 유리. 그지? 그리고 아래쪽에는 공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법선을 내렸더니 쐈대요. 그러면 여기서 30도를 쏜 거지. 30도. 항상 법선에서 각을 재요. 이게 입사각이 되면 맞고 되돌아가겠죠. 이렇게 가면 같은 매질을 지나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반사가 됩니다. 반사각도 이렇게 재서 I'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럼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요. 왜? 속력 차이가 없죠. 반사되네. 유리에서 와서 유리로 가죠. 그 속력 차이가 없으니까 꺾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와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여기로 왔던 애가 이렇게 꺾인 거 맞죠? 됐니? 굴절각은 얼마가 됐어? 60도가 됐잖아요. I 60도가. 괜히 여기다가 그냥 쓴다 그랬어요. sin 30도 얼마? sin 60도 얼마? 얘는 2분의 1, 얘는 2분의 루트 3. 그럼 1, 얘는 루트 3. 요거의 비율이 완성돼야 되죠. 그럼 V 유리는 V 공기는 이퀄 치고 람다 유리는
람다 공기는 이퀄 치고 반대로 뒤집어 써야 되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얘는 N 공기를 여기다 써야 되고 N 유리를 여기다 쓰면 되지. 그치? 항상 문제 똑같거든요. 괜히 거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은 유리에서 파장이 람다인 메이저 빛을 여기에 파장이 람다래요. 그럼 얘는 얼마여야 돼? 1대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얘는 루트 3 람다면 되지. 그치? 됐니? 반사각은 30이다 동그라미. 유리에 대한 공기의 불전율은 유리에 대한 이렇게 써있지. 그치? 그럼 유리를 어디다 쓰는 거라고? 분모에다가. 됐나요? 에 대한에다 밑줄 긋고 분모라고 꼭 쓰세요. 그럼 유리를 분모로 내리고 공기를 분자에다 올리는 거 맞죠? 그럼 요 꼬라지 이대로 쓰세요죠. 그럼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루트 3분의 1이 돼야 된다고. 2번은 x. 공기에서 간색광의 파장은 루트 3 람다요. 됐니? 여기에다가 10m/s라는 속력을 줬어 만약에. 그럼 여긴 얼마여야 돼? 10루트 3m/s가 돼야 된다. 비율은 똑같아야 되니까. 됐나요? 진동수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진동수는 절대 변하는 값이 아니라고. 됐나요? 진동수는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4번도 동그라미. 빛의 속력은 입사광선과 굴절광선에서 작다. 속력은 몇 배 차이 난다고? 루트 3배. 그럼 얘를 보자마자 느려요, 빨라요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유리에서 느려요, 공기에서 빨라요. 됐나요? 비율도 몇 배 차이? 루트 3배 차이. 됐죠? 어때요?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너 불전율을 표시할 때 분모와 분자에다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파장 속력과 반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뭐 할 수 있나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진짜 잘해야 돼. 이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조금 더 어려워지는 시험 문제들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파동의 되게 기본기예요. 불전을 해야 나머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는 할 수 있나요? 여기에 파동의 기본이에요. 요 두 가지 예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예제처럼 써놓고 그걸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게 유형이라는 겁니다. 왜요? 불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요. 그치? 경계면에서 꺾여야 되니까 매질은 두 종류에만 되죠. 근데 두 종류밖에 없어요. 느리거나 빠르거나. 파장이 길거나 짧거나. 불전율이 크거나 작거나. 그거밖에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불전이 어려워지면 뒤지게 어렵고요.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 불절 굉장히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대리 칠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